안녕하십니까, 더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목에서도 언급드렸듯이 건설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건설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설 기계, 철강 주요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테마파크, 해저터널 등 건설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중국에 비롯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창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창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 보시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1300조 원을 투입한다는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크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경기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죠. 중국에서 청약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지금 특히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이제 상하이 봉쇄 등 중국이 이제 봉쇄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오는 경기 약세들이 중국을 좀 약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미중 간에 또 이제 대립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중국에서는 충분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국이 이러한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리도 지금 계속 인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돈도 계속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결국은 이 시진핑이 이제 10월에 3년임을 앞두고 있죠. 지금 저도 많은 좀 정보를 찾아봤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10월에 만약에 투표를 하면은 3년임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99% 이상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하면은 주석이 바뀌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워낙 안전한 정치를 추구하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할 것이다. 그 3년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 부양을 하는 게 목표예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3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내는 것도 이 정치적인 성향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이 중국이 돈을 풀어서 가장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1300조 원에서 거의 한 600조 원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로 투입이 되고, 한 200조에서 300조 원 정도가 이제 건설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에서 건설 쪽으로 수급이 돌고 자금이 돌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홍풍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때마침 부동산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 국민들도 이제 아파트가 공급되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잖아요. 지금 대통령 공약도 아파트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말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부동산 건설 관련주들이 시세를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계속 이제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건설 관련주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투자자들한테는 좋지 않게 잡혀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건설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이렇게 대부분 높은 종목들이 많아서 대형주를 잡더라도 이제 건설주를 잡지는 않죠. 대형 IT 기업을 잡지 건설주들의 관심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빠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오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건설 기업들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런 오너 사건들이 많이 터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갖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건설 관련주에 주목을 안 받는 게
이제 실적이죠, 실적. 실적이 막 급속도로 증가하거나 뭐 줄어들지도 않고 그냥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게 건설주다 보니까 이 주식은 항상 이 고수익이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관련주의 비중을 많이 싣게 되면은 주가 변동성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는 좀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지금 이 건설 쪽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이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지금 이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2월부터 이렇게 계속 흔들다가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가 이제 전쟁 발발 시점인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오래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이나 뭐 러시아는 상관없겠지만 우크라이나 쪽이 이제 붕괴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 건설 쪽으로 협력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참여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우선적으로 좀 잡혀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쪽, 이 중국에서 부동산 쪽이 지금 굉장히 취약합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취약해서 이 건설을 다시 살려낼 가능성이 높아요. 정책적으로도 부동산을 죽이기보다는 살려내야지 이 권력을 잡는 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계속 쏟아낼 겁니다. 쏟아낸다는 것은 뭐냐? 건설을 계속 살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이제 계속 돼야 됩니다.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야지 이제 이 수요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오면서 계속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주들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은 건설 기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파크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 쪽 아니면은 이제 철강 쪽 그 이제 주로 보는 것 같아요. 대형 건설주 여기 이렇게 건설 대표주로 보시면은 좀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가총액이 높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죠. 그래서 저렇게 건설주보다는 철강 쪽 실제로 이제 실적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철강 쪽이라던가 이 건설 기계 쪽도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설 기계 아니면 철강 쪽 아니다 싶으면 정말 단기로 간다 싶으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 보시면은 뭐 다스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유신 현대 건설 기계 DY 파워 서암 기계공업 이렇게 좀 테마주가 테마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로 노리기에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중 깊게 보는 종목들이 이제 건설 기계 쪽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설 기계를 수주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주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이 이제 크게 될 만한 부분이 건설 기계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두산 인프라도 있고 뭐 DY 파워도 있고 그럼 현대 건설 기계 진성 TC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진성 TC도 저는 옛날에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고 이 DY 파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시총이 보면은 1,200억 원대 좀 이제 낮게 형성이 돼 있죠. 이런 종목들은 이슈가 테마가 형성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고 지금 보는 거는 저는 이제 대창단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거든요. 대창단조가 차트를 보시면은 주봉상 보면은 저는 이제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파동 이런 부분을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그 고점으로
이렇게 보이죠? 고점으로 나왔고, 저점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4,500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상승할 때 거래량이 나왔죠. 상승할 때 거래량이 나왔고, 지금 여기가 구간에서 머물고 있으면 이게 박스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 좀 횡보성 움직임이 강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1차 시세가 나왔습니다. 1차 시세가 나왔고, 고점을 뚫어주는 1차 시세가 여기서 나왔고, 당연히 올라와준 만큼 조정이 나오는 것이죠.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이 나올 때 어때요?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죽었죠. 거래량이 죽었고, 이 4,500원을 밟고 이렇게 올라와줬습니다. 올라와줬고, 다행히도 이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한 번 더 밟아주고 상승하는 양봉 캔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지금 단기 고점이 올라온 만큼 언제든 빠질 수 있죠. 이게 지금 잭슨홀 미팅도 있고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데, 아마 오늘 이슈가 반영될 것 같진 않고, 내일 밤에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되면서 아마 영향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금리 인상을 이제 뭐 0.5% 정도 오른다고 하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0.75에서 0.75에서 1%가 나온다 하면 시장이 조정이 좀 세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건설 관련주도 금리 인상이 되면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4,500원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비중을 이런 데서 다 실지 마시고 비중을 나눠서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있는 종목들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물량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역을 돌파하는 영역에서는 다른 이제 매매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고가 돌파 매매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단기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고,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오늘까지도 장 초반에 올랐다가 후반에는 계속 빠졌는데, 이게 이제 주말, 저희 이제 국내 증시는 주말에 잭슨홀 미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뭐 크게 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짐작은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막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인상 이슈는 나와 있고, 연말까지 올려도 뭐 1% 내로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9월에 0.5%, 뭐 예를 들어 한 번 더 올려서 11월에 0.5% 해서 이제 1% 정도 올릴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타격받을 만한 재료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